안녕하세요. 재무관리의 핵심을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혹시 재무제표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? 걱정 마세요. 오늘 이 시간은요, 무슨 딱딱한 회계 수업이 절대 아니고요. 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세계적인 대기업들조차 한순간에 휘청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이니까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자, 이걸 한번 보세요.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모두 기억하죠?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국제선 운송량이 무려 55%나 줄었습니다. 네,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. 하늘길이 막히면서 이 손실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항공사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. 전 세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상징이죠. 바로 그 디즈니. 이 디즈니마저 주주들한테 주기로 했던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. 아니 도대체 이 거대한 기업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오늘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겁니다. 자,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탐험을 떠나볼까 합니다. 첫째, 대기업들이 왜 흔들렸는지 그 상황부터 보고요. 둘째, 가치라는 게 사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. 셋째, 우리 통장과 장부가 어떻게 다른지, 그리고 진짜 중요한 세금은 뭔지 알아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기업의 진짜 힘인 현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대기업도 흔들린다. 특히 이렇게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왜 현금 흐름이라는 게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지 그 중요성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이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는요, 바로 여기 기업의 건강검진표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 안에 있습니다. 와,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? 괜찮아요, 괜찮아. 오늘 이 복잡한 표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꿰뚫어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그래도 교수님 전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특별한 비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. 바로 우리들의 대통령 뽀로로가 팥빙수 가게를 차렸다고 상상해보는 거예요. 이걸로 오늘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해볼 겁니다. 자, 두 번째 파트, 가치의 두 얼굴입니다. 재무제표를 딱 펼쳤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이에요. 바로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의 차이점입니다. 저 교수님, 질문 있어요. 장부 가치, 시장 가치, 그냥 다 가치라는 말 아니에요?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? 뭐가 다른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네,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자, 우리 뽀로로 가게를 생각하면서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죠. 장부 가치라는 건요, 아주 쉬워요. 뽀로로가 팥빙수 기계를 100만 원 주고 샀다. 그럼 장부에 100만 원이라고 딱 적는 거예요. 과거에 얼마 주고 샀는지 그 역사적인 가격이죠. 근데 시장 가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. 사람들이 와, 뽀로로가 만든 팥빙수? 이건 무조건이지 하면서 이 가게를 1,000만 원이라도 사고 싶어 해요. 그럼 그게 바로 시장 가치인 겁니다. 즉,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매기는 가격. 이게 바로 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,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. 바로 통장과 장부의 차이. 회계 장부에 찍혀있는 이익이랑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온 현금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건데요. 아까 말했던 디즈니가 배당을 멈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. 잠깐만요, 교수님. 그럼 그게 말이 되나요? 장부에는 분명히 올해 이익 10억 원 이렇게 딱 찍혀 있는데 막상 회사 통장은 텅 비어 있을 수도 있다? 이 말씀이세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자, 이걸 보세요. 뽀로로가 친구 크롱한테 팥빙수를 주면서 야, 돈은 다음에 줘 하고 외상으로 팔았다고 쳐요. 그럼 장부에는 매출 발생이라고 기록돼서 이익이 난 것처럼 보이겠죠? 이게 바로 회계상 이익이에요. 하지만 뽀로로 주머니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죠. 반면에 루피한테 팥빙수를 팔고 바로 현금을 받았어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통장에 돈이 실제로 탁 하고 꽂히죠.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인 겁니다. 기업이 장부에 이익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당장 직원들 월급 줄 현금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. 네 번째 주제는 세금입니다. 기업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세율은 과연 뭘까요?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,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
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건요, 바로 한계세율입니다. 이게 뭐냐면, 뽀로로가 좋았어, 팥빙수 기계를 하나 더 사서 돈을 더 벌어보자 라고 결정을 한다고 해봐요. 그럼 이 결정 때문에 미래에 추가로 버는 돈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갈지 알아야 진짜 남는 게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? 바로 그때 쓰는 게 한계세율입니다. 즉, 미래의 현금 흐름을 계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.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힐 시간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모두 합쳐서 기업의 생명줄인 이 현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재무제표에서 현금 흐름을 직접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현금 흐름. 말이 어려워 보여도 사실 원리는 이겁니다. 들어온 돈 빼기 나간 돈. 끝. 정말 간단하죠? 일정 기간 동안 우리 회사에 들어온 모든 현금에서 나간 모든 현금을 빼면 그게 바로 현금 흐름이에요. 하지만 이 단순한 숫자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합니다. 그럼 이 복잡한 재무제표에서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현금 흐름표를 보면요.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. 첫째, 팥빙수 팔아서 번 돈,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. 둘째, 팥빙수 기계 사느라 쓴 돈, 투자활동 현금 흐름.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갚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.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우리 회사의 진짜 현금 사정을 알 수 있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. 대한항공과 디즈니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. 장부의 이익이 아무리 많이 찍혀 있어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마르면 기업은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. 우리가 괜히 흑자도산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. 꼭 기억하세요. 기업의 생존은 이익이 아니라 바로 현금에 달려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게 된 겁니다. 만약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 회사가 얼마나 화려한 이익을 냈는지 발표하는 것보다 그 회사 통장에 현금이 진짜 잘 돌고 있는지, 즉 현금 흐름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